안녕하세요. 제가 논술 강사 중에서 마지막 연사가 됐어요. 아마 이 뒤에는 본부장님께서 이제 입시를 좀 크게 그려주실 거고, 제 앞에 네 분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작은 것들은 좀 넘어가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합격이라는 거는 결국은 합작품이거든요. 학생, 아이하고 강사하고 그다음에 부모님들. 요 셋의 합작이기 때문에 아이랑 부모님들이 뭘 하셨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 좀 설명 좀 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고요. 저는 연대 언론홍보로 졸업을 했습니다. 지금 대치 두각 좀 네 군데 학원 다니고 있어요. 원래 대치 밖으로 나가진 않아요. 밖으로 나가면은 움직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시간적으로 소모긴 하는 건데, 이제 학림학원이 논술을 처음 시작하는 학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제가 나가는 거고, 목동이나 분당에서는 나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두각도 인문논술 1위고, 미탐도 1위고, 세정도 1위고, 모든 학원 다 나가는 모든 학원에서 1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군데 나가면서 다 1위 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떻게 성과를 내야 하는지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큰 건 두 가지입니다. 강사가 해야 될 것, 하지 말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학생이 해야 될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요거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오른쪽 먼저 말씀드릴게요. 학생이라고 적어놨는데 학생하고 이제 학부모님들이 좀 같은 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와 어머님들이 혹은 아버님들이 좀 했으면 좋겠는 거, 그럼 혹시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입시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건 이거고요. 요거는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면은 도박은 안 돼요. 입시는 도박이 아니에요. 입시는 뭐 하냐면은 도전하는 거예요. 도박은 뭐냐면은 올인하는 전략이죠. 애들이 자주 쓰는 표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전 정시 파이터예요. 이거 도박이에요. 정부가 우리한테 대학 갈 기회를 7번 주는 겁니다. 수시여서 6번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시는 기회가 몇 번이죠? 정시는 한 번이에요. 시험 한 번 보는 겁니다. 원서를 3번 하는 것 뿐인 거지. 시험은 수시 6번, 그다음에 정시 한 번. 7번의 기회가 있는 건데 7번 중에서 6번의 수시를 갖다가 전부 다 버리고 난 정시에 올인하겠어. 여기 대차게 말했다가 대성학원, 재수학원 오는 애들 갖다 저는 1년에 몇천 명씩 보고 있거든요. 입시는 도박은 아니에요. 원래 기본적으로 정시가 가능하고 수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둘 다 도전하는 거예요. 7번 기회 중에서 제일 잘 나온 쪽으로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나는 수시 6번을 버리고 대차게 정시에 도전하겠다. 제 인생이라면 저는 인생을 걸고서 하나에 올인하진 않을 겁니다. 잘 되면 좋은 거지만 생각보다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플랜 B가 없으면은 정시에 올인했을 때 입시 끝나고 났을 때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도박으로 하는 거에 3가지 말씀드리는 거. 첫 번째 뭐냐면은 수시를 버리고 정시에 올인하는 거. 이건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반대도 있어요. 정시를 버리고 논술에 올인하겠다는 애들이 있어요. 두 과목 2안 맞춰가지고 논술로 가겠다. 이런 애도 있는 건데,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부담스럽거든요. 정시를 안 하겠대 애들이. 그냥 2개만 하겠다는 거죠. 사탐하고 영어 하겠다. 제가 논술만 할 거니까 대학 보내주세요. 정말 부담스러워요.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위험한 전략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정시와 수시가 함께 움직이는 건데 한쪽을 버리는 건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도박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수시를 버리거나 혹은 정시를 버리거나, 그다음 한 가지 더. 애들 수학 버리고 싶어 해요. 수학 버리는 거 안 되는 겁니다. 버린다는 건 뭐냐면은 대체제가 필요한 거예요. 내신 버릴 수 있어요. 내신을 버려도 수시에서 논술을 진학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수학은 버리는 게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수학은 대체제가 불가능한 겁니다. 대체가 불가능해요. 수학이 빠지면은 이거를 영어로 대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수학이 없으면은 정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버리면 안 되는 이유는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입시에서 정시가 날아가 버린다는 거. 애들이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수학을 포기하고 싶은데 어때요? 이건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 수학 포기해라는 이런 답변을 원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등급 보면 좀 미투이트한 등급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학을 빼면은 정시가 사라지는 겁니다. 수학은 꼭 해야 되는 게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정시에서 수학이 빠지면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하나, 애들한테 말하는 거는 수학이 필요한 이유는 수학적 사고가 안 되면, 어머님들께서도 오래 많이 살아보셨겠지만 수학적 사고가 안 되면 인생을 살면서 선택의 기로에서 합리적 판단이 안 돼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학적 판단력이라는 게 있어요. 수학적 사고는 합리적 사고의 근간인데 이게 안 되면은 삶에서 올바른 판단하기 되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입시도 필요하고 아예 삶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수시를 포기하거나 정시를 포기하거나 혹은 수학을 포기하는 전략은 절대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되는 것들이요. 반면에 도박하지 말고 저는 다양하게 7개의 기회를 최대한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걱정 많이 되시잖아요. 논술 하면은 논술한다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잘해봐. 그래요? 안 그럴걸요? 다 뭐라 그러던가요? 붙은 사람이 없다 그러고 도박이라고 하는 건데
얼마나 붙냐면요. 정확하게 학교가 뽑을게요라고 말하는 그 이름만큼 정확하게 뽑는 겁니다. 지금 시즌이 이제 합격생 연락 받는 시간인데, 정리가 안 될 만큼 많이 붙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애들은 그냥 2개 이상 여러 개 붙은 애들만, 예를 들어서 성대 인문은 100대 1이었어요. 서강대 인문은 94대 1이에요. 2개를 동시에 붙을 가능성은 9,400대 1이지만 붙는다는 거예요. A씨 학생이었어요. 그 다음에 외대, 도거, 홍대 도거는 1,400대 1이었고, 중대, 외대는 2,600대 1이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성대 사과는 114대 1이었고, 이대, 요거는 4는 뭐냐면은 4년 정액 장학금이에요. 성대 사과하고 이대 4년 정액 장학금은 어디로 갈까요? 돌아보지도 않고 바로 성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 바로 포기하고 성대로 등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동대, 홍대, 부태, 2개 붙을 가능성 3,000대 1이고, 중대, 외대는 1,800이고, 동대, 홍대는 2,800이고, 이 친구는 성대가 100대 1이었고, 중대가 72대 1이었고, 외대가 57대 1이었던 거였어요. 확률은 41만 대 1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논술 보는 애들 다 합쳐서 40만 명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논술은 운으로 보는 것도 아니에요. 논술은 국어 잘하는 거 중요하지 않고 수학 중요하지 않아요. 논술은 논술을 열심히 하는 애들이 본다는 시험이기 때문에 논술만 하면은 2개, 3개 붙어 가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게 누적 데이터가 아니고 그냥 이번 주 혹은 지난주에 받은 애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개 붙는 애들이 9,000대에 41만 대 1을 뚫고 붙어요. 학교가 뽑는다 그랬으면 뽑는다는 겁니다. 거짓말은 아니고요. 원래 약속한 만큼 뽑는 거예요. 공부하면은 합격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2-3개 중에 골라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주변의 이야기는 항상 경청은 하되 맹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보통 논술하지 말라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하긴 하되 언제. 나중에 하라 그러죠. 그렇죠? 신기한 일이에요. 수학 공부 언제 시작할지 고민하지 않아요. 수학은 언제 시작하는 거냐? 수학을 봐야겠다고 판단하는 순간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논술은 신기하게 언제 공부할까 고민을 하거든요. 논술 쓰기로 결정한 시점이 언제냐면 지금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논술은 1학년 때부터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1학년 때는 논술 쓸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살다 보니까는 논술 쓰게 된 거잖아요, 지금. 우리 원래 계획은 논술 안 보는 거였어요. 근데 이 금요일날 저녁에 논술 설명이 왔다는 건 뭐냐면은 뭔가가 계획 밖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뭔가가 꼬였다는 게 확인이 된 시점이 언제냐면은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끝나면은 학생부로 가신 학교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스러우면 학생부로 가는 거고, 불만족스러우면 논술하는 거예요. 지금 2학년 교육방학이 제일 좋은 시점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들이 공개가 돼요. 얘네들은 우리 반 애들이 아니죠. 제가 모르는 애들인 겁니다. 대학이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보면은, 여기서 물어봐요. 진학교 애들 합격생 불러다가, 야, 니네 논술로 붙었구나. 언제부터 했어? 라고 물어보면은 여기 나오죠. 얘네 같은 경우는 고2 겨울방학, 다채롭습니다. 대부분 애들이 고2 겨울방학이 제일 많아요. 물론 이런 나쁜 놈들이 있어요. 여기 한양대, 논술 공부 안 함. 이런 놈들은 진행자가 당황했어요. 논술 문제를 한 번도 안 풀어보고 시험장에 갔다고 했는데 붙었어. 이런 애도 있습니다. 뭐 이런 가끔 있는 경우고, 우리 애들은 아니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 되게 드문 케이스고, 전체적으로는 고2 겨울방학이 제일 많고, 두 번째가 여름방학. 그 다음에 뒤로 가면 갈수록 합격률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공부 시간이 길면은, 준비 시간이 길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국어도 오래 하는 애가 잘하는 거고, 논술도 오래 하는 애가 잘하는 거고, 십자수도 오래 하면 잘할 거 아니에요. 감자재배도 잘할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논술도 오랫동안 준비한 애들이 이기는 법은 없습니다. 대학이 진행하는 설명회에 가면 부모님들 많이 물어보세요. 제일 많은 질문은 그거죠. 어떻게 하면 논술로 붙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교수들이 뭐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독서해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지금부터 독서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독해력이 키워가지고 한 35억 번이 되는 거예요. 교수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학교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세요 그래요. 기출문제 똑같잖아요. 국어 누가 잘하냐? 국어 많이 풀어본 애들이. 수학도 논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근데 논술은 국어도 중요하지 않고 수학도 중요하지 않고 배경지식 쓰면 감점이에요. 그 안에 있는 거. 정해진 논술 답안 패턴을 찾아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논술은 2학년 겨울방학 때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 성과였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을 신뢰했으면 좋겠지만 아이들에게 패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녁이어서 그런지 아이들이 있네. 아이들이 어머님들이 이제 설명회 듣고 판단하시죠. 우리에게 논술이 필요하구나. 하면 애들이 뭐라 그러던가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죠. 그렇죠?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인데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혹시 이런 말은 혹시 아이가 1학년 때도 내신 준비할 때도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알아서 잘했으면은 오늘 설명회 안 오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 해본 적 있어? 근데 아이를 신뢰하시는 시점도 있어요. 근데 다만 그건 있습니다. 입시에서 아이들은 훨씬 더 시야가 짧아요. 아이들은 보통 내신이 높지가 않고 수능이 엄청 잘 나오진 않죠. 그렇죠? 내신 잘하고 뭐 탐구 잘하면 논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아이들이 수능이라든가 내신이 좀 낮습니다. 그런 경우 자존감도 떨어지고 새로운 거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아이들은 뭔가 하는 거 되게 싫어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뭔가 싫어해요. 근데 반면에 어머님들은 좀 더 시야가 넓고 현실적이거든요. 우리 아이가 수시 6장을 써야 되는 건데 6장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논술밖에 없다는 걸 알고 계시면은 적어도 아이들에게 기회를 줬던 적이 몇 번 있을 겁니다. 과거에도 이제 뭐 내신이라든가 모의고사가 있었는데 원하는 성취가 나왔으면 아이 말에 따라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 금요일 저녁에 여기 논술 설명회 듣고 있다는 거는 뭐냐면은 뭔가가 그렇게 알아서 잘하지 못했다라는 판단이 되긴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머님들께서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좀 아이를 푸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안해. 자, 이게 아이디어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건 학생과 관한 부분이었고요. 요거는 두 번째는 접니다. 저도 아이들도 어머님도 하셔야 될 일이 있긴 하지만은 저도 할 게 있어요. 제가 안 하는 건 뭐냐면요. 저는 학교 답안에 의존하진 않고 제가 쓰는 거 되게 좋아해요. 지난달이죠. 학교가요, 입시 끝나고 나면은 답안을 공개해요. 그러니까 논술을 누가 붙는 거냐? 학교가 첫 문장 이거 쓰고, 두 번째 문장 이거 쓰고, 세 번째 이거 써야 되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굉장히 기계적이에요. 고대 문제는요, 시험장에 안 가도 고대 1번 문제가 뭐가 나오고 2번 문제가 뭐가 나올지 알고 있어요. 올해 성대 문제 26학년도죠. 26학년도 성대 문제 1번, 2번, 3번 다 알고 있어요. 이건 이미 정해진 거예요. 누가 붙는 거냐? 이 정해진 패턴들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학습하는 애들이 붙는다는 거예요. 똑똑한 애가 붙는 게 아니고 독서 많이 하는 애가 붙는 게 아닌 거예요. 똑같은 거 많이 풀어본 애들이 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가 답안을 공개해요. 근데 이거 답안 가지고 수업하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렇게 안 해요. 왜냐? 교수가 공개하는 답안이 늘 좋은 답안 아니거든요. 어떤 해의 교수는 답안 되게 잘 쓰는 교수가 있어요. 어떤 애는 그렇게 못 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보여주는 거는 그래, 올해 학교는 이런 답안을 썼어. 그리고 이 학교가 지난 10년간 답안을 낸 것 중에서 가장 잘 쓰는 포맷으로 이렇게 바꿔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매년 교수들도 실력차가 있기 때문에 매년 가장 좋은 답안 내지는 않거든요. 근데 누적 데이터를 보면 잘 쓰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안에 맞춰서 첫 단락은 학교가 이렇게 적었고 이게 좀 더 예쁘기는 해. 두 번째 이렇게 적었고 이렇게 좀 더 예쁘긴 해. 이런 식으로 제가 다 보여주는 겁니다. 논술 강사는요, 글쓰기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얘기하려면은 본인이 글을 잘 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글 쓰는 걸,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서서 보여주면 애들이 감동하고 이렇게 쓰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실력이 엄청 늘어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요, 평가는, 이건 짧게 갈게요. 평가는 주관적인 것보다는 저는 객관적으로 훨씬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적표도 항상 만드는 거죠. 내 거, 반평균, 중요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건 100분이에요. 100분위가 나오면은 이거를 항상 강사건 학생이건 학부모건 확인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누적해서 어디다 써먹는 거냐? 나중에 9월에 원서 쓸 때 학교가 상담하잖아요. 그렇죠? 논술 원서를 상담하는데 이게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담임이 아이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육모, 부모, 내신. 이걸 가지고 논술 원서 쓰는 게 되게 황당한 일인 거 아시죠? 논술 원서 쓰려면은 논술 실력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논술 실력은 담임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고 그 어떤 컨설팅을 받아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이의 논술 실력은 아이의 글을 매주 보는 저밖에 모르거든요. 제가 아이의 글을 갖다가 이렇게 데이터 누적시키기 때문에 글 잘 쓰는 것도 중요한 거고 원서를 갖다가 정확하게 맞춰서 원하는 만큼 글을 잘 쓰면은 대학과 학과가 올라가는 거 아니면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데이터 누적시켜서 나중에 원서 쓸 때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강의도 하지만은 원서 상담도 저랑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시간은요, 저는 4시간만 해요. 그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많이 해봤어요. 수업 시간도 늘려도 받고 숙제 내보고 별거 다 해봤거든요. 아무것도 하잖아요, 지금은요. 저는 이 강의실 문 열고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4시간만 논술하라 그럽니다. 나머지는 다 뭐 할까요? 다 수능하는 거예요. 오로지 수능하는 게 기본인 겁니다. 애들이 할 게 많아요, 사실은요. 우리 아이들이 엄청 상위권 친구들이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비슷합니다. 아까 제가 붙은 애들 보여드렸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우리 반 평균은요, 내신 4.5에 수학 등급이 4에서 5 사이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성취를 내왔는데 얘네가 논술 말고도 할 게 되게 많아요. 보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애들이 우리 반 애들은 수학도 못하고 국어도 못하거든요.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딱히 과제를 내진 않아요. 강의하고 글 쓰고 첨삭하고 다시 쓰고 첨삭하고 이 모든 과정을 제가 다 해주는 거예요. 딱 4시간만 하는 겁니다. 문 닫고 나가면은 수능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수능 최저도 잘 맞추고 정시까지도 가장 높은 성취를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은 딱 4시간만 투자하는 거고 나머지 시간은 절대로 하진 않습니다. 일주일에 4시간 투자하면은 앞으로 수시에서 6번의 기회를 현실화시키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 마지막이에요. 저는 제 강사로서의 정체성을 강사라는 것보다는 좀 더 멘토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어떤 강의를 들어도 선생님하고 매주 만나진 않을 겁니다. 저랑 수업하기도 매주 만나게 될 거예요. 상담하고 강의하고 첨삭하고 그다음에 원서 상담까지도 저랑 같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멘토가 뭘 하는 사람인가를 말씀으로 보여드리는 것보다 짧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올해. 올해 10월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연대입니다. 연대 시험 보는 날 항상 시험장까지 가서 응원합니다. 그럼 어디도 갈게요. 연대 갔으면 어디도 가야죠? 고대도 가야 돼요. 너무 추웠어요. 전날 정말 너무 추웠습니다. 항상 갑니다. 21년도에 어머님께서 사진을 찍어주신 부분이었어요. 연대 시험장에 10년 넘게 가고 있어요. 저 때는 마스크 쓰고 갔던 때였죠. 연대는 보통 오후 3시에 시험 보고요. 제가 3시간 반 전에 11시 반쯤 시험장에 갑니다. 학교 앞에 여기가 연대 앞인데 부모님들 많이 나와 계시죠. 진짜 시험 보는 날은 가족 화합의 날이에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헤어진 전 여친 다 와요. 그리고 이 자리가 연대 정문 앞 왼쪽 계단 위가 제가 10년 넘게 아이들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제일 먼저 온 녀석 응원도 해주고요. 아이들 많이 얼어있거든요. 긴장도 풀어줍니다. 재밌는 친구도 있고요. 오다가 지친 친구 한참 쉬다가 올라갔어요. 이 화면에도 안 잡히는데 정말 많은 친구들 만나곤 하거든요. 누가 보면 선거운동하는 줄 알 겁니다. 정말 줄 서 있어요. 정말 많죠. 저 중에 붙는 게 가능할까라고 항상 생각하세요. 근데 항상 붙어옵니다. 논술 강사는 바빠요. 강의만 하고 나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접점이 되게 많아요. 시험장은 무서운 공간이에요. 낯선 공간이죠, 그렇죠? 근데 1년 동안 같이 바보같이 나왔네. 1년 동안 공부한 선생님하고 만나면은 큰 위안을 받습니다. 전 되게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강사가 아이들과 만나면서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게 이 직업이 되게 좋습니다. 저는요. 성취를 아까 보여드렸는데 열심히 하면 성취가 나요. 강의로 끝나는 건 아닌 거고 정말로 끝까지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년 아이들을 만나왔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요 강의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강의들이 다 대체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3년 전만 하더라도 제 강의 들으려고 여기서 많이 왔어요. 대체까지 왔는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학님은 저랑 인연이 깊기 때문에 여기 학님에서도 토요일날 저녁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제 여러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적어도 공통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은 논술을 여기 오신 분들은 논술 원서 쓰시게 될 거예요. 아마 99%는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서 쓸 거라면 공부를 해야 된다. 할 거라면은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게 좋은 거다. 그리고 빨리 할 거라면은 가장 좋은 강사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의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강사들이. 궁금하실 거 없고요. 강의하는 거랑 설명하는 거랑 똑같아요. 설명회를 보시면은 강의 어떻게 하는지 그려지실 겁니다. 저는 되게 명료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데이터가 중요하고 되게 뚜렷하게 인 것과 아닌 것을 명확히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시간 내주신 만큼 많은 정보 얻어가셔서 나중에 또 저랑 만나서 26학년도 수시에서 성공할 수 있는 아마 그 2년의 첫걸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저기 본부장님께서 먼 데서 오셨거든요. 입시 큰 그림 그려주실 테니까는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